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힘들었던 적은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어떤 게 제일 처음에 딱 부딪혔나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계가 워낙 전문화되고 시스템도 잘 갖춰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좀 열악했고 거칠었죠. 그런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나 또 워낙 남성의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회 그 초년생인 20대 중반의 여자가 또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죠. 근데 그것은 뭐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싸우고 헤쳐나가기보다는 거꾸로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냥 일하는데 급급하고 뭐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일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되려 사람과 부딪히는 힘듦이나 이런 거를 내 일에 몰두하면서 극복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왜냐면 지금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게 회사 일을 하면서 특히 여자분이 회사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차라리 내가 하는 일에 더 몰두해라. 그러면 그 성과가 대신해 줄 거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엄마가 되고 나서는 힘든 게 없으셨나요? 아유 힘들죠. 그러니까 확 달라졌죠? 예,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이제 그런 육아의 책임을 전혀 뭐 개인한테만 지우고 정부나 사회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많이 나라고 계속 하고. 육아나 타가는 정말 그 여자의 목, 또 친정 엄마의 목, 시어머니의 목 이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영화계에는 일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정말 낮은데 그 중에서도 영화계는 더 낮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또 규칙적인 뭐 9 to 5도 아니고 스태프분들은 뭐 어디 지방에 촬영 가면 몇 날 며칠 동안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 낳기를 꺼려하죠. 그런 면에서 저 역시 어려웠지만 저는 또 다행히 그 제가 아기를 낳을 때 또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제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또 친정 어머니가 아기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돌봐주셔서 친정 어머니 이렇게 등에 업고 일을 할 수 있었죠. 친정 어머니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본인도 그럼 뻔했죠. 애를 업고 그렇죠. 나가서 레디고를 예, 아니 회사에 출근시켜놓고 제 책상에 앉혀놓고 전화를 받거나 뭐 그런 일도 가끔 있었지만 예, 있었어요? 그럼요. 애기를 데리고 사무실에 그럼요. 그런데 또 이렇게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막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예, 놀아주고. 예, 그럼요. 그럴 때도 있었죠. 그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아플 때가 제일 그럼요. 힘들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막 열심히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배우랑 굉장히 중요한 통화를 한 30분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막 그 회사 유선 전화로 집에서 큰일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죠. 이거 통화하니라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계단에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한 7바늘인가 8바늘 이제 꼬맸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셔서 사실은 이제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출혈도 심하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동네 정형외과를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꼬맬 때 갔어요. 제가 막 뛰어갔더니 이미 이제 꼬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살짝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를 보면 영화 일이 뭐라고 사실 뭐 이렇게 사실 일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그 일이 뭐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를 그때 같이 잊지 못했나 뭐 그런 미안함은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그 흉터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전화만 받았더라도 그렇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성형외과로 가서 흉터 안 남게 꿰맬 수 있었을 텐데. 딸이 지금 제가 알기로 사춘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럼요. 고등학교. 고이죠. 딸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나요? 하죠. 엄마가 그때 없어서 되게 속상했다고. 그래도 자녀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뭘 해라 강요하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처럼 이야기 많이 하고. 어때요? 따님은 그 엄마 아버지가 다 영화계에 네. 종사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운인 게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해심이 많았어요. 예, 진짜요? 그걸 강요하신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예, 네.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6살 때 이렇게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엄마는 언제부터 일하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6살이요? 예,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하는 엄마가 싫다고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뭐 때를 쓴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이해심도 많고 정말 좋은 잘 딸이에요. 키우셨네요. 예. 아니요, 제가 근데 좋은 딸을 만난 거죠. 아이들은요 보는 대로 자라기 때문에 신재명 대표님이 엄마한테 분명히 좋은 딸이었을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그렇지 감사하죠. 않고서는 그 아이가 아. 그렇게 좋은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막 엄마한테 막대하고 그러는데 얘가 스스로 알아서 이해심이 많고 막 잘 예. 자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딸이었어요, 본인은? 아, 저는 어렸을 때는 너무 말썽을 많이 폈어요. 신재명 대표님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사남매 중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우리 집 왼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해도 첫 번에 안 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한다거나 청개구리 같은. 그리고 고집도 굉장히 세서 이렇게 사남매 중에서 항상 신경을 쓰게 만든 딸이었어요. 전혀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사춘기도 격렬하게 겪었고 격렬하게 겪는 건 어떻게 뭐, 겪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뭐 가출하셨나요? 가출도 하셨어요? 어렸을 때 하고 뭐. 오. 예. 그래서 엄마 신경을 항상 쓰이게 하는 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맏딸이고 또 특별히 또 저희 아이를 봐주시다 보니까 화해도 되고 또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또 엄마랑 친하게 된 사이 그랬죠.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인생의 멘토라고도 하셨고. 예. 근데 그 멘토가 뭐 멋져서 멘토가 아니고요. 너무 잔소리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전형적인 어머니. 네, 아주 현실적이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뭐 자식의 일이라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 너무너무 헌신적이어서 그냥 지독하게 자식들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24시간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엄마의 잔소리가 싫다거나 뭐 꼭 저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지독하게 헌신적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모든 분들이 신재명 대표님이 책을 냈다고 했을 때는 영화계와 관련된 책일 거다. 또는 뭐 제작에 관련된 책일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제목부터가 예상을 완전 뒤엎었어요. 엄마 에필로그라는 책을 내셨고 어머님 얘기고 그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그 어머님 투병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책을 낸 이유는 너무 이제 그 각별한 슬픔을 주시고 떠난 엄마 그래서 더욱더 미안했고 근데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엄마에 대한 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1년 동안은 말씀을 아예 못 하셔서 엄마랑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굉장히 뒤늦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고 싶으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 후에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기억하는 엄마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정리를 하면 내가 궁금했던 엄마의 모습을 거꾸로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조금 더 저 자신도 치유되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서 늦게나마 저 세상에 계시지만 선물로 또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 신재명 대표님도 이제 어머님을 보내신 지 7년이 지났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르게릭병 굉장히 희귀병이죠. 10만 명에 두 명 정도 걸리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영화를 중단하고 정말 몇 년 동안 엄마 옆에만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뭐 회사도 그렇고 저의 뭐 위치나 책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돌이켜 보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장면이 가장 후회스러운 건 엄마 임종을 못 봤어요.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 돌아오신 날 회사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랑하는 사남매가 옆에 없었고 아버님하고 저희 딸이 이제 임종을 지켰는데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봤으면 어땠을까. 그때 왜 내가 회의를 하고 있었지? 이런 막 열심히 그때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후회되네요. 어떤 순간은.